Woman has disappeared. She was visiting from China. One night she went for a walk and never came back. Her family made an emotional appeal today, and as Tim Weeks reports, police are searching for any sign of what's happened to her. 2012년 6월 7일 47세의 중국인 여성 리엔지의 고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휴가 중 실종되면서 그녀의 남편과 어린 아들은 극도로 걱정에 빠졌다. 그녀는 다음 날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일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나라에서 길을 잃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함정에 빠진 것일까? 오늘은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밴쿠버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도시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로어 메일랜드 지역에 위치하며 장엄한 산과 반짝이는 바다, 그리고 푸른 우림으로 인해 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리적 아름다움 외에도 밴쿠버는 풍부한 일자리와 뛰어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많은 국제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2012년 6월 8일, 캐나다 밴쿠버 경찰서로부터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25세의 중국인 교환학생 유한시 탕이었다. 그는 어머니 리엔지의 고가 실종되었으며 그녀는 다음 날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녀는 영어를 전혀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모국어는 광둥어였다. 리엔지에와 남편 탕지후이는 아들 유한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했다. 유한은 캐나다의 더글러스 칼리지에서 유학 중이었다. 그들은 한 B&B를 빌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많은 계획을 세웠다. 유한은 부모님께 자신이 사는 도시를 보여주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이제 탕지후이와 리엔지에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그들은 2012년 6월 7일 오후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다. 유한의 진술에 따르면 비행기 출발 당일 아침에 그는 부모님을 데리러 렌트한 아파트로 갔지만 아버지는 아직 자고 있었다.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유한은 아버지를 더 자게 두고 어머니를 데리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B&B로 돌아와 유한은 짐을 차에 싣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창문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근처 쇼핑몰에 물건을 사러 갔고 놀랍게도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유한은 아버지를 깨워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다. 처음에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잠시 외출했을 거라 생각하며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도시 곳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자 유한과 그의 아버지는 공항으로 갔다.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곳에도 없었다.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안내가 시작되었을 때 탕지후이는 집으로 돌아갈지 아내를 찾을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유한이 그녀를 철저히 찾아 집으로 보내겠다고 안심시켰다. 결국 탕지후이는 13시간의 비행 동안 혼란과 불안 속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옆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한은 경찰에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현장에는 의심스러운 흔적이 없었지만 경찰은 리엔지에가 캐나다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려 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허점이 많았다. 유한의 가족은 매우 성공적인 가구 운송 사업을 운영하며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 고객을 두고 있었다. 탕지후이는 업무차 종종 아들을 방문했지만 리엔지에는 밴쿠버를 처음 방문한 것이었다. 그녀는 중독, 정신적 불안정, 외도 혹은 적이 있다는 기록도 없었다. 따라서 그녀가 캐나다에 불법 체류를 원할 이유는 없었다. 리엔지에의 돈, 여권, 핸드백 등 소지품이 유한의 차에서 발견되면서 그녀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유한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과 정보를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실종 소식을 알리며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이내 그의 아버지 탕지후이가 밴쿠버로 돌아와 아내를 찾는 수사와 탐색에 협력했다. 이 부자의 이야기는 특히 중국 커뮤니티에서 큰 감동을 일으켰으며 많은 현지 주민들이 수색의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으나 며칠간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다.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어 납치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은 더 어두운 결말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은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다. 경찰은 가족 구성원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아한 정보를 발견했다. 유한이 부모와 같은 B&B에서 방을 빌려 생활했지만 이를 당국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유한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내며 부모를 가끔 방문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부모와 같은 숙소에서 바로 옆방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이 이에 대해 묻자 유한은 당신들이 묻지 않았으니 말하지 않았다 고 답했다. 왜 이미 아파트를 빌리고도 B&B의 방을 빌렸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보는 유한이 어머니의 실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태도는 의심을 키웠다. 조사관들은 또한 유한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과소평가하려 하고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여겼다. 당시 그는 캐나다에서 6년간 공부했기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했다. 이후 조사관들은 유한을 주요 용의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술에서도 모순점이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B&B에서 혼자 있다가 사라졌다고 했으나 이후에는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갔다가 실종되었다고 말을 바꿨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파트에 있다가 사라졌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이러한 거짓말에 충격을 받은 탕지후이는 아들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었다. 유한은 자신의 집주인이 불법으로 임대 계약을 나눴기 때문에 경찰이 그의 아파트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변명했다.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지만 탕지후이는 아들과 논쟁하기보다 아내를 찾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리치먼드의 B&B에 머물던 다른 세입자들을 조사한 결과 가족 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2주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탕지후이와 유한은 나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리엔지에가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실종보다는 살인사건에 더 무게를 두며 증거를 찾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주변 숲을 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탕지후이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들에게 어머니를 찾는 일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했고 유한은 이를 약속하며 아버지를 설득해 귀국시켰다. 2012년 7월 20일 리엔지의 사건은 캐나다 통합살인사건 수사본부 IHIU에 공식적으로 이관되었다. IHIU 탐정들은 처음부터 리엔지의 가족 구성원이 그녀의 실종과 살인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특히 유한의 진술에서 나타난 일관성 없는 점들을 주목한 끝에 유한을 주요 용의자로 간주했다. 경찰이 B&B를 수색했을 때 유한이 머물렀던 방의 천장, 벽, 옷장, 침대 옆 탁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 또한 침대에는 대규모의 말라버린 혈흔이 있었다. 혈흔은 실험실로 보내져 분석되었으나 혈액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혈흔 증거만으로는 유한을 체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한의 아파트를 수색하고자 했으나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증거가 없었고 유한은 영장 없이는 경찰의 진입을 거부했다. 2012년 7월 20일 리엔지의 실종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날 경찰은 밴쿠버에서 6시간 거리인 하우드 섬 근처 해변에서 사람의 유해가 든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중년의 아시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옷차림을 보고 경찰은 실종된 리엔지에를 떠올렸다. 부검 결과 그녀는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척추에는 중국어가 새겨진 5개의 철못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리엔지에가 최근 척추 수술을 받은 것과 일치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시신은 47세 리엔지에로 공식 확인되었다. 불행히도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어 여행 가방을 해변에 둔 사람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한편 캐나다 왕립기마 경찰 RCMP은 사건을 인계받아 비밀 작전을 계획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유한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2012년 8월 초 중국계 여경이 비밀리에 유한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광둥어를 사용하는 경찰로 유한에게 그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스타벅스에서 만났다. 그녀는 유한에게 어머니의 시신이 바닷가에서 여행 가방 안에 발견되었지만 경찰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시신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유한은 어머니의 죽음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부인하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여경은 이틀의 시간을 줄 테니 생각해보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날 밤
유한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음 만남에서 여경은 그를 2명의 다른 비밀 경찰에게 소개했다. 그들은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팀원 중 한 명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 모든 살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면 대신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한은 그들에게 줄 돈이 없었고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면 자신이 모든 것을 상속받아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밀 경찰들은 이 계획에 동의하는 척하며 그에게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유한은 이 교묘한 함정에 빠져들었고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유한은 중국 포산 출신의 탕지후이와 리엔지의 부부의 외아들이었다. 가족은 연간 매출 1천만 위안을 기록하는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리엔지에는 강한 성격으로 사업의 자산이 되었지만 아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었다. 리엔지에는 타이거 맘으로 불릴 만한 성격으로 유한의 진로와 연애 생활까지 세세히 간섭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유한이 평범한 가정 배경을 가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들었다. 리엔지에는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며 유한의 용돈을 철저히 통제했다. 2006년, 당시 19세였던 유한은 부모의 뜻에 따라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더글러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호텔 경영을 공부하며 독립된 삶을 이루고 가족 사업을 확장하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유한은 외국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사업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통제에 억눌리고 감정적 학대에 시달렸다고 느꼈다. 심지어 그의 동급생들조차 리엔지에의 간섭에 대해 불평했다. 결국 유한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청해 도박이나 파티에 사용했고 학업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성적은 매우 저조했으며 추가 학업을 이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밴쿠버의 중국 음식점 주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지만 학생 비자로는 캐나다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월 소득은 $850에 불과했다. 그동안 그의 가족은 중국에서 그의 행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2011년, 그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만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결혼에 반대하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적합한 여자를 찾아주었다. 이로 인해 그는 상심했다. 졸업 후 대부분의 동급생들은 중국으로 돌아갔고 그의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 약혼녀와 재회하고 싶어 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캐나다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더 나아가라고 독려했다. 한편 그의 약혼녀는 그의 아이라고 믿었던 아이를 임신했으나 결국 낙태를 했다. 이는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2012년 5월 그의 부모는 캐나다로 그를 방문했다. 그는 리치먼드에 있는 2개의 B&B 방을 예약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이유로 공유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차를 렌트하며 그것을 자신이 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님을 밴쿠버 시내로 안내했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은 계속해서 쌓여갔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다. 어느 순간 유한은 B&B 공고함에서 망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배낭에 숨겼다. 6월 7일 아침, 아버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유한은 침대 위에 동전을 흩뿌리고 어머니를 자신의 방으로 부르며 청소를 도와달라고 했다. 리엔지에가 무릎을 꿇고 청소를 시작했을 때 그는 망치로 어머니의 머리를 가격했다. 어머니가 몸부림을 치자 그는 침대에 이불을 덮고 2차례 더 가격해 그녀가 죽었음을 확인했다. 어머니를 죽인 후 유한의 머리는 복잡해졌다. 그는 아버지도 죽여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몇 분 후 그는 2사람이 동시에 사라지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를 중국으로 돌아가게 설득한 후 유한은 B&B로 돌아가 그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증거를 처리한 후 유한은 착한 아들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유한은 걱정하는 아들처럼 꾸미고 어머니의 실종을 신고했다. 비밀 경찰들에게 이야기를 다한 후 그는 사건을 재현했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다. 그의 비밀은 곧 폭로되었다. 그 시점에서 경찰은 예상보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그들은 신중하게 진행하며 유한의 이야기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혈흔이 묻은 렌트카를 추적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또한 유한의 아파트 저장실에서도 불에 탄 자국과 혈흔이 발견되었다. 2012년 9월 7일
유한 시탕은 어머니 살해 혐의로 정식 체포되었다. 그녀의 실종 3개월 후였다. 살인 혐의 외에도 아버지 살해 계획에 대한 추가 혐의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으나 모든 증거가 그에게 제시되자 결국 자백했다. 유한의 체포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자 탕지후이는 즉시 캐나다로 돌아갔다. 그는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반면 유한은 아무런 후회 없이 말했다. 나는 아무런 후회도 없다. 그녀는 나를 억제해왔다. 나를 조금 통제한 게 아니라 이건 내 부모님이고 그들은 평생 나를 통제할 것이다. 사람은 죽는다. 빨리 죽을지 늦게 죽을지 상관없다. 후에 유한은 오랫동안 부모를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캐나다가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캐나다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또한 캐나다 경찰이 이렇게 복잡한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캐나다 법 집행기관을 과소평가한 것처럼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충격적으로 유한의 끔찍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탕지후이는 재판 동안 아들을 지지했다. 그는 아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유한의 법적 지원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많이 투자했다. 그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미 아내를 잃었고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유한을 만난 방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내 어머니는 이제 없지만 내가 죽으면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탕지후이는 그의 아내가 그들의 이유를 하늘에서 이해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재판에서 검사 증인으로 나선 그는 아들에게 엄격한 부모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음을 주장하며 관용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고 긴 재판 끝에 유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마침내 2015년 2월 2일 캐나다 대법원은 유한 씨 탕에게 2급 살인과 아버지 살해 미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17년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 복잡한 통제와 배신의 사건은 최근 캐나다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 결국 범인은 정의를 받았지만 한 가족은 영원히 파괴되었다. 당신은 유한 씨 탕이 그의 타이거맘 부모에게 너무 밀려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는 상속을 위해 그저 살인을 정당화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